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인구 감소 위기에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때는 연령대별 인구 구성과 인구 감소율, 인구 감소의 지속성과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게 이제 법적인 정의로 들어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처음이고요. 지방 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마련을 해주겠다.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사항과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과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 학교와 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발전 계획과 연간 시행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시도별 발전 계획을 고려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추진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전국 시군구의 46%가 사라진다는 지방 소멸 위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면서 극심한 인구 불균형의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지역에 따라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과수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당초 조사됐던 면적보다 피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온 피해는 올해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과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의 피해 농가를 김인경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 천안의 한 배과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 심각한 저온 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과원에 배나무가 촘촘히 자리하고 있지만 가지마다 달려 있어야 할 배 유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4월 중순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하면서 수분을 마친 배꽃에 열매가 달리지 않은 겁니다. 이 해까지에 지금 맺혀야 되는데 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니까. 청년농 김진호 씨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면적은 2.3헥타르 과원의 70% 정도. 수분 작업 후에 갑자기 닥친 저온 피해로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열매가 열렸다가도 대가 누렇게 변하면서 모두 떨어진 겁니다. 배가 달려야 할 자리엔 도장지만 뻗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냉해 피해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열매가 맺히질 않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도장지만 쭉쭉 뻗는 거예요. 이게 냉해 피해라는 게 올해 당해년도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근 성완읍의 다른 배과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배농사 6년 차의 후계농 전병찬 씨는 6.6헥타르 과원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데 전체의 80% 이상이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분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 뒤인 4월 중순 아침 최저 기온이 급강하한 데다 낮 최고 기온도 10도 정도로 높지 않은 날씨가 일주일가량 지속되면서 찬 공기가 과원에 머물러 피해가 컸다고 전 씨는 설명합니다. 새벽에 이제 기온 떨어지면 불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수정하는 그 적기에 일주일 동안 기온이 저온 기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수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이게 수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배 유과가 단련은 있지만 특품은 고사하고 정품과로 쓸 수 있는 배가 거의 없는 상황.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배가 동그랗지가 않죠.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은 지금 꼭지 있는 데가 다 물고 나왔잖아요. 올해는 이 저온 기온 때문에 수정 불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잡히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삐뚤어지고. 전 씨는 이 과원의 배를 가공용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배를 수확할 때까지 요게 투자하는 인건비며 그런 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요게 또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이 같은 저온 피해는 과종을 가리지 않고 배뿐만 아니라 사과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 아산의 한 사과 과수원입니다. 냉해를 입어 누렇게 변한 낙과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쳐요. 착과량이 없다 보면 나무가 수세가 강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년에 꽃눈이 또 분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걸 또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해서 전지를 해도 농가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실수익이 없는 엄청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이 씨는 올해 사과 생산량이 평년보다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품과 기형과 비율까지 감안하면 특품과는 평년의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올해 과수 저온 피해는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이상고온으로 꽃이 예년보다 빨리 핀 가운데 저온 피해가 발생해 꽃술이 모두 까맣게 타는 듯이 얼어버렸는데 올해는 수분 작업을 모두 마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정 불량에 따른 피해가 뒤늦게 집계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전국 곳곳의 과수에서 저온 피해로 인한 낙과가 대량 발생하면서 정부도 이달 중순까지 전국적인 피해 현황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부 지역에 지금 과수 낙과가 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이제 냉해, 올해 한파 냉해가 좀 심했잖아요. 그거를 인해서 지금 과수 낙과가 좀 많이 심해요, 원래. 기형과이거나 우박을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이라도 농가들은 수세 관리를 위해 달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사정 과정에서는 과실의 품질이 아닌 개수로만 사정을 하기 때문에 냉해 특약에 가입했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농가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2중고, 3중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배도 저희는 키워서 배나무 수세를 안정화시켜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 꽃눈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배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농가들은 또 과수 저온 피해가 최근 3, 4년 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년을 더 걱정해야 하는 과수 저온 피해. 적과 작업도 채 하지 못한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 대표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농업법인의 기백부동산 등 농지 투기 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농업법인 규제 방안 마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25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평택시의 한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약 6만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60여억 원에 사들인 전체 농지 중 5만 6천여 제곱미터를 600여 명에게 420여억 원에 팔아 현재까지 약 26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남부경찰청은 비슷한 수법으로 수백억대 불법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을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가짜 농부들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업법인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일 농지 등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총 646건, 2,796명의 부동산 범죄를 내사 또는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농지 투기 등 기획 부동산 범죄는 전체 수사 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331건, 1,663명이 연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 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범죄 중 상당 부분이 농업법인에서 비롯된 만큼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 심사소위는 최근 농업법인 규제 내용을 담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설립 방식을 현행 설립 통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실행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업법인 규제 강화 법안은 이달 중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지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업법인, 농업법인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관련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및 식품업체 원료 구매 자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국제 곡물 긴급 조달 우선 처리 등을 통해 국내 물가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사료 및 식품업체 원료 구매 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와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그리고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국내 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현재 시행 중인 사료 식품업체 원료 구매 자금 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 0.2%포인트가 추가 인하된 것입니다. 원료 구매 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긴급 통관 지원 조치도 시행됩니다. 긴급 통관 지원 조치는 업계가 긴급하게 국제곡물 조달이 필요한 경우 긴급 통관을 요청해 주말에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업계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부족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긴급하게 재고가 부족해졌다든가 주말 같은 경우는 신고 접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땐 신고가 될 수 있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곡물의 국내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해운선사 기업인 페노션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해 국내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융지원과 긴급 통관 방안 등의 조치가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격 인상에 좀 억제되는 효과를 저희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식품업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곡물 시장의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국내 축산농가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영농 후계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에 국회가 원활한 축산농가 가업 상속을 위해 축산업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적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가 축산업의 원활한 세대 교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내 축산농가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를 보면 국내 축산농가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의 경우 2017년 9만 9천 가구에서 2018년엔 9만 7천 가구, 2019년 9만 4천 가구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은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또 영농 상속의 경우에도 15억 원이 공제 한도로 설정돼 있어 축산업계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업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업 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높여 축산 후계농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 축산 후계자 확보율이 저조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축산업의 원활한 세대 교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 각종 축산 규제가 늘어나는 데다 영농 상속 공제 한도까지 낮아 축산업계 후계농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 승계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초순 전국 주요 봄감자 산지에서 감자 역병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서늘한 온도와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감자 역병은 한 번 발생하면 일주일 내에 전체 재배지로 확산하는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농가는 감자 역병이 발생한 재배지에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하고 미발생 재배지에는 보호제를 뿌려 방제합니다.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합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등의 정보는 농진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제안한 자율작업 트랙터 보급 및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1년 스마트 빌리지 확산 서비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 활동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충북도와 청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8억 9,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충북도는 청주시에 자율작업 트랙터 보급 및 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자율작업 기능과 트랙터의 작업 상태 및 고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농산 어촌 체험 프로그램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에 최근까지 전국에서 12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5일에서 90일 동안 농촌에 살면서 농산 어촌 삶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스마트팜과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방문하고 1:1 멘토인 마을 운영자에게 빈집 및 토지 구매 정보도 제공받게 됩니다. 경기 용인시는 최근 주거 밀집 지역 1km 이내에는 모든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 행정동,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선 어떠한 가축도 사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선 이미 허가 신고된 시설에 한해 동일 면적 범위에서의 개축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축산과나 용인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범농협 홍보 담당 임직원들은 현충일을 앞두고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임직원들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의 오래된 조화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헌화 작업, 태극기 꽂기와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을 하며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정기적으로 헌화, 묘역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찬영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농업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